그리고 특별히 상신증산연서 가재울 중학교 학부모님들 모시고 지금 간담회 지금 초대를 좀 드렸고요. 오늘 특정 중학교만 이렇게 초대를 좀 했던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 좀 나누고 막 저만 얘기 안 하고 좀 같이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좀 약간 뻘쭘하더라도 질문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 거리가 조금 있어서 괜찮으시면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좀 하려고 해요. 네. 우리 지수형이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내용이 조금 바뀐 게 있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분들이 그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쵸? 근데 학원에서는 중3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중3은 우리 신사 캠퍼스에 없어요. 걔네 지금 다 8월에 저기 구산으로 다 넘어가서 예비고1 프로그램으로 다 지금 저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하는데 일단은 이제 집이 이쪽 근처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좀 멀어졌으니까 그런 거 힘들어한다라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소수고 일단은 단어량이라든가 학습량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퇴원생들도 사실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버티는 애들도 굉장히 뭐 수월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힘들어하면서 어찌됐건 8월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고 11월, 15일 다음 주에 또 2차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한 120명 정도가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그 바로 밑에 학년이 우리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저희가 굉장히 지금 신경을 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번 간담회는 누구냐면은 지금 고교 학점제 도입이 되는 지금 현재 이제 6학년 애들 요 애들이 이제 저희가 주 타겟으로 조금 같이 간담회를 좀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오롯이 이제 고3이 뭐 다음 주에 벌써 이제 수능 보니까 저희는 종강은 이미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학원 전체적으로 예비 고3, 예비 고2, 예비 고1, 예비 중3이 있다 그러면은 예비 중3하고 예비 고1이죠. 얘네가 지금 학원에서는 핵심 헐이고요. 그리고 뭐 학원의 뭐 이윤 창출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때 실적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의 몸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어떤 미션이다. 이렇게 좀 공감대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좀 해야 될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같이 나누도록 해볼게요. 왜 안 돼? 이 마우스가 새 거라서 그런가? 아, 됐다. 네. 중학교 2학년 지금 현재 가을이에요. 그쵸? 그 첫째 자녀신 부분들도 계실 거고 둘째나 셋째인 경우도 있으실 텐데 첫째 좀 손들어 주세요. 얘가 첫째다 지금. 아, 그러시군요. 둘째시고 지금 이러시네요. 예. 첫째가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그 태어나서 중2 엄마가 처음이고 나도 중3 엄마 처음이고 고1 엄마 처음이고 그 처음이 굉장히 좀 우리를 설레게도 하고 되게 두렵게도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다 지나고 나보니까 지금 전 둘째가 지금 고1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둘째 때는 좀 덜 설레기도 하고 신경도 좀 덜 하고 아유 다 그런 거지 약간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이제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얘네들한테 맞는 고등학교 딱 진학시켜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제대로 잘 보내고 대망의 입시라는 것을 딱 치러가지고 그래도 애지간한 데를 좀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이 목적이 확실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2호 수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하고 지금 현재 중2니까 사춘기 좀 끝나가요. 한참이에요, 지금. 지랄병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막 거의 뭐 저희 애도 첫째가 12월생이라서 걔가 좀 늦댔는데 조금 이렇게 늦게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온팡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2에서 중3까지 온팡 그냥 사춘기를 그냥 몸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근데 또 뭐 아시겠지만 그거 안 겪으면 나중에 30 넘어서 질환병 오면 힘들잖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얘네들하고 지금 제일 갈등을 겪는 건 뭐 방 청소 안 하는 거, 뭐 게임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저 게임을 자꾸 저렇게 하니까 공부를 안 할 것 같고 저렇게 인스타 빠져있고 유튜브 연병하고 보니까 이제 공부랑 점점 멀어질 것 같고 저러다가 되게 중요한 시기를 놓칠 것만 같고 그럼 나는 또 여기서 방관자처럼 뭐 하는 건가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엄마로서 좀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애들한테는 자꾸 공부하라 그러고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와닿게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진짜로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여부가 저는 좀 궁금해요. 진짜 고2보다 지금 중2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냥 실질적으로? 진짜로? 지금 막 답을 강요하잖아요, 지금. 고2보다 중2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입시 시장에서는. 고3보다는 중3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고3은 지금 옛날 고3 느낌은 없어요, 이제. 그 시험장 가도 국어 1교시 보고 2교시 보고 집 가는 애들도 많고 뭐 사실은 최저 안 보겠다 그러고 안 하는 애들도 많고 고3의 이 교실 현장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입시를 치르셨던 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지금 개판 5분 전 거의 다 공부 안 하고 막 놀고 유튜브 하고 막 밥 먹고 막 라면 딱 먹고 막 이런 분위기인 학교가 대체로 있거든요. 입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중2 가을부터 고등학교 원서 쓰기 전까지 진짜로 밀도 있게 좀 뭔가를 해놓으셔야 돼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공부해라 뭐 이제 진짜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요.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닌가? 네. 애들한테 먼저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간담회 항상 이제 일방적으로 조금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최근엔 유튜브 라이브로도 진행을 했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집에서 어머니들이 좀 편하시게 보시면서 질문을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올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았더니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전 질문 받아서 저희가 이제 답을 드리니까 이런 데선 오셔갖고 이렇게 좀 질문하려면 약간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잘 어디 가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목소리 막 떨리고 약간 저 여자 왜 저래 막 이럴까 좀 못하겠는 게 있는데 아무튼 미리 사전 질문을 좀 받았긴 했습니다. 사전 질문에서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신 기간 때 공부 어떻게 하나요? 또 고등학교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 애들이 질문한 거예요. 애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더니 그리고 뭐 특목고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또 생기부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교학점제 적용될 때 내신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입 과정이 궁금하다, 비교과가 뭐냐, 중학교 내신 성적을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 보느냐, 기타 등등 정말로 중학교 2학년의 시선으로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질문을 했고요. X 표시한 거는 이제 질문 없는 애들. 질문 없는 애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을 저희가 받았고 이런 걸 토대로 이번 자료들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학부모님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좀 겹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싹싹 다 한번 털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현재 중2인데요. 인원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학년별 학생 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막내는 지금 현재 고1인데 걔네 때가 최저예요. 인원이 제일 적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유불리가 성적권대로 굉장히 딱 명확하게 짜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희 아이는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중2 아들, 딸들은 여기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돼지 띠잖아요, 얘네가. 그쵸? 와, 그런 거 다 막 계산하고 애 낳고 진짜 전략적이다, 어머니들. 근데 아무튼 그때 저 진짜 그런 거 너무 신기해요. 막 아들 낳으려고 어떻게 막 하시고 그런 거 못해갖고 딸만 둘렀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지금 47만 명 이 정도 인원으로 갑자기 훅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유튜브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교육 같은 카테고리 안에는 꼭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러 뭐 뉴스라든가 유튜버들에 의해서 고교학점제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우리 중2 학생들부터 적용이 일부 돼요. 얘네 때부터. 근데 결론 말씀드리면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얘네 때의 적용이 일부 되지만 그거는 대입에서 본격적 시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애들이 입시 치르는 방식하고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격적 적용 시기는 초등학교 지금 현재 6학년 애들부터 걔네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 시점에
각 고등학교가 마치 대학처럼 학점제 운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 선택해가지고 듣고 싶은 과목 하고, 그리고 그 내신을 갖다가 선택하는 애들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그때부터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초 6학년 애들부터. 그래서 요거는 싹 접어버리고 고교학점제는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점수 체계 자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깊게 말씀은 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서부학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고1이 매년마다 한 100에서 130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를 이 학교 저 학교 다 하지 않고 현재 딱 8개 고등학교만 찍어서 걔네들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8개 고등학교 애들이 그 고1 과정의 중간 기말을 다 보고 나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면 다 보잖아요. 얘네 지금 기말이 12월 첫째 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1년 과정에 그 내신 등급 컷이 나오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그 내신 점수가 각 학교마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3월, 6월, 9월, 11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학교에서. 6월은 서울시는 좀 안 보는 편이긴 하지만 웬만한 학교들은 엔간하면 다 봐요. 그래서 3, 6, 9, 10일에 모의고사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애들이 저희한테 한 1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성적표를 내요. 그래서 자기가 내신 점수 받은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봤던 11월 모의고사 2장의 성적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요.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저희가 분석을 해요.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의 갭 차이가 어떤가. 비슷한 학교도 있고요. 모의고사가 조금 더 잘 나오는 애들도 있고, 내신이 훨씬 좀 잘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 수준에 따라서 그거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라 매년마다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서 이 학교와 명지고등학교와 예일여고의 차이, 충암고등학교와 대성고의 차이, 선정과중반과 일반고의 차이, 약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저희밖에 없겠죠. 왜냐면 일단 모집단이 돼야 되는 거고, 2~3명 이걸 해가지고는 통계자료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한 해, 2해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매년마다 있으니까.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을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걔네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120명, 130명 애들이 80% 정도는 중등부 출신이에요. 중등부 때 지금 어머님들처럼 이주아를 보냈다가 걔네가 고1이 돼서도 계속 다니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성적표 내라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 이제 그걸 환산 점수 해갖고 막 점수화해서 이제 성적표로 보여드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뭐가 발생을 했냐면, 중학교 각 상신, 증산, 연서, 연천 뭐 이렇게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 A등급, B등급 요 등급들, 그런데 똑같은 애가 몇 개월 뒤에 고등학교를 갔더니 그 학교에서 받게 되는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 이런 것들에 대한 환산 점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되게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 내신으로 방구 좀 끼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올 A등급. 그리고 전교에서 우리 애가 그래도 상신에서 연서에서 증산해서 전교 한 5, 6등 정도는 하는 것 같다. 따져봤더니. 근데 전교 5, 6등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예일이나 대성을 갔을 때 내신이 3등급이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도 제 자식이 전교 5, 6등 정도 중학교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런 생각은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업계에 있지 않은다면은 뭔 소리야, 우리 애가 5, 6등하고 태도가 돼 있고 가는 학원마다 칭찬 일색이고 기본적으로 엉덩이가 좀 무거운 스타일이고 내가 아는데 아무리 증산 중이고 연서 중이지만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0%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 되게 왕왕 많습니다. 저는 많이 보잖아요, 또. 두 번째, 이제 전교 5, 6등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올 A로 도배를 해, 내 새끼는. B는 별로 없어. 거의 올 A고. 와, 그래서 얘는 거의 이번에도 올 A 맞았잖아. 2학년 때도 아주 성적표가 아주 아름다워. 이쁘게도 그냥 올 A로 싹 발랐어. 했는데 내신 고1 때 가니까 갑자기 4등급.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종교에서 5, 6등 정도 하고 중학교에서 내신 올 A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첫째 자녀가 없으신 학부모님들은 청사진을 그릴 수밖에 없죠. 괜히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진로가 뭐냐 그러면은 다들 의치약대, 아니면은 문과면 다 무조건 경영, 경제.
그래서 로스쿨 보낸다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고 애들도 꿈이 뭐야 그러면은 저 의사요, 약사요, 간호사요, 교사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뽕은 고1 초반까지만 해도 안 없어져요. 심한 경우는 2학기까지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도대체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 문제를 팩트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들끼리 모이셔서 어느 학교는 뭐 가재우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대, 아니면은 뭐 어디는 뭐 애들이 많이 논대, 이건 다 카더라 통신이고 우리는 조금 숫자로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학부모님들 자녀분들이 지금 각 학교에서 내신이 되게 좋은 애들도 있고 엔간한 애들도 있고 아주 그냥 방구 좀 끼는 그냥 아주 타이트한 애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중학교에서 내신을 환산하는 부분들은 절대평가인 거 아시죠? 애들이 이렇게 놓고 90점 이상 절대평가로서 다 넘어버리면 나 A등급 줄 거야 라고 했는데 90점을 전교생의 반 이상이 넘어요? 그럼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연서중, 연희중, 상신중, 증산중학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A등급을 받는 국수형의 퍼센테이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가장 심한 거 증산중학교입니다. 수학 점수가 58.8%에 해당이 되는 애들을 다 A를 줬어요. 그러니까 60%잖아요. 그러면 전교생의 60%가 막 부딪히고 복도에 가서 막 부딪히면 다 그냥 A등급인 거예요. 반 이상, 반 정도 이상이 A등급이니까. 그러면 여긴 뭐 천국인가요? 다 A등급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연희중학교 53.8%가 또 수학이 A등급이고 영어는 54.2%, 지금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좀 심한 학교들이에요. 더 심한 학교 있습니다. 가재울. 국립이니까 그냥 미친 듯이 줘요. 60% 이상을 A등급을 지금 애들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저렇게 60%, 58%, 50% 요 정도를 지금 A등급을 주는 심한 학교들이 있고, 보시면 지금 연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은 25.6%만 A등급을 줘서 좀 굉장히 짜네요. 그렇죠? 좀 특이할 정도로 좀 짠 경우인데, 아무리 타이트하게 A등급을 짜게 줬다 할지라도 25.6%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가면은 전교에서 몇 %까지가 1등급을 주나요? 4%예요. 2등급은 11%.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증산중학교, 연서중학교가 있고 대성고등학교, 예일여고가 있으면 수준이 얘네가 더 높잖아요. 모집단도 더 큰 데다가 서대문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막 섞이는 애들인데 공부 집단 자체가 다른 데다가 퍼센테이지가 얘가 연서중에서 지금 28%를 받아도 35%를 받아도 A등급을 받았으니 얘가 예일여고나 대성을 가면 어떻게 1등급을 받냐고요. 당연히 이렇게 수직으로 생각을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거를. 언제까지 모르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5월 달까지도 몰라요. 그때 뭔 일이 탁 생기면 아, 이거 뭔가 사고가 났구나, 뭐가 잘못됐을 거야. 그리고 애도 약간 그러려니 하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밀렸었어. 엄마,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내가 막 풀었어. 엄마, 뒤에 있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거였는데 너무 갑자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했어. 굉장히 비일비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일단은 팩트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사실 확인을 좀 해야겠다. 내 새끼가 지금 B등급인지 뭐 A등급인지 C등급인지 모르겠는데 A등급도 퍼센테이지라는 게 분명히 우리가 원하면 나오니까 전교에서 몇 % 안에 들어가는가, 과목마다 최소한 국수형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아, 그러면은 이 환산 점수로 과연 내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상담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좀 믿을 만한 검증 방식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제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애들이 아직은 조금 어리니까 얘네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당장 풀어서 점수를 낼 수 없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수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평을 봤을 때 점수가 막 뭐야 이게 점수야 뭐야 약간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점수가 나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손쉽게는 우리 중학교에서 내신 점수를 받아갖고 왔을 때 그거를 주요 과목을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과연 몇 %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수형이 원점수가 94점, 99점, 99점을 받았어요. 진짜 잘한 거죠.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학교 평균이, 상신중학교 이번 평균이 74.7, 75, 75.7 되게 높은 편에 속합니다. 평균 자체가.
표준 편차를 봤더니 대부분 다 두 자리 숫자고 18.4, 23.8, 29, 20.9 이렇게 됐고요. 인원은 140명 정도로 되게 적어요. 우리 인근에 있는 상신중, 연선중 인원 진짜 적은 거 아시죠? 이렇게 적은 학교들이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적은 학교들이고, 그래서 얘가 등수를 봤더니 각 과목마다 국어가 94면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교 등수가 20.6등인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이 시험이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그쵸?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굉장히 조금 뭐 적절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0.6등 했어요. 수학도 99점인데 21.9등을 했어요. 그럼 100점도 진짜 많고 동점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영어는 지금 99점 맞았는데 18.5등 정도를 했습니다. 등수 자체가 이렇고요. 퍼센테이지를 좀 보여드렸어요. Z점수도 보여드렸고 정규 분포도까지 분석을 했더니 등급으로 만약에 상신중학교가 절대평가 제도를 안 하고 상대평가 제도를 한다 그러면 얘는 A등급이라는 거를 샥 걷어버리면 3등급이라는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믿으실 수 있어요? 99점인데 3등급이다. 이거 안 받아들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대체로 다른 지역에서 중학교 애들을 당연히 고1이 됐을 때 우리가 아 뜨거 이러면 안 되니까 미리 환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법들로 대부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Z점수까지 다 표시가 됐고 전반적인 표준 편차까지 계산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것까지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수순을 딱 거쳐서 얘네들이 아까 전에 이제 47만 명이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언젠가 올 거잖아요. 근데 진짜 빨리 오는 거 아시죠? 진짜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막 우리는 별로 안 늙은 것 같은데 애들은 겁나게 막 크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실화냐? 막 이럴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와요. 곧 오는데 그 47만 명의 애들이 우리 집에, 옆집에, 옆 학교에, 목동에, 지방 애들 뭐 어디 대치동 애들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고 간 애들, 영재고 간 애들 다 볼 때 이때 그때에도 당연히 우리나라는 대학에 서열화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이랑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대학은 당연히 이제 애들이 좋은 데를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이제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까 지금 앞에 있었던 상신중학교의 실제 사례 얘기예요. 저 친구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작년에 중3이었던 애를 이제 저희가 환산을 한 건데 제가 지금 해당되는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이 딱 저 정도 3등급에서 4등급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요. 근데 상신중학교에서 꽤 했던 애예요. 그리고 이주하에서도 HP3 반이었어요.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내신도 잘 나오고 있고 모의고사도 나름대로 훈련을 했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지금 3, 4등급 정도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교 내신을 쫙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체 9등급 중에 내신이 1.3에서 1.5등급 정도 선에 든다. 그러니까 1.3, 1.34, 1.35, 1.51 요 정도. 1.6으로 넘어가면 좀 불가능한데 이렇게 1.5 정도대로 딱 들어가고 모의고사가 3과목이 합이 4 아니면 5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신과 모의고사 두 가지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의치한 약대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 인원이 딱 저기에 들어가거든요. 해마다 이제 수치를 보면. 그러니까 저 모의고사가 3합 4라고 하는 거, 3합 5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 이제 과목이 3개가 있고 탐구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치한 약대에서 요구하는 과목은 보통 3과목. 그래서 국영수 중에 2과목 선택하고 과탐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과목의 합이 4나 5를 맞춰라. 겁나 빡센 거죠. 1, 1, 2 찍어라. 2, 1, 1 찍어라. 2, 2 하면 이제 나가리예요. 2, 2 하는 순간 합이 5는 될 수 있지만 4는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재수행이랑 붙어서도 저 정도 모의고사 점수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뵀을 때 일단은 저 정도 아이들이 저기에 갑니다. 얘네들이 몇 명이냐. 자, 18,800명이에요. 전체적으로. 47만 명 중에. 숫자가 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쟤네들이 이제 의치한 약대만 가는 게 아니라 서영고를 가겠죠. 자, 두 번째는 내신이 2로 아직 안 넘어왔어요. 1.9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숫자 대가리가 2가 아닌 거죠. 1.9땡이다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지금 현재 중경 외시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중이경 외시 정도를 갈 수가 있고요. 중앙대를 기준으로 한번 잘라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2.4대로 넘어왔다 그러면 이제 국성세단에서 딱 끊깁니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4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어느 숫자를 가리키든 간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지원해가지고 2.4 안에 들어야 엔간한 15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내려갔다 3.4 내려갔다 그러면은 광명상가까지 해서 인서울 가기 여기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앞자리가 4가 떴다 그러면 인서울은 못 가는 거예요. 4가 떴는데 계속 자기는 인서울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울고 불고 이제 난리 나고 갑자기 정시로 돌린다 그러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뭔가요? 지금 아직 뚜껑을 안 열어봤지만 얼마든지 추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 1번이에요. 그래서 상신에서, 연서에서, 증산에서 각 중학교 내신 성적표를 통해서 상대평가를 한번 전환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얘네가 지금 내신을 A나 B에 가려져 있는 걸 싹 걷어버리면 리얼 데이터로 숫자로 도대체 뭐가 찍히는지 한번 보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결국 대비를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숫자가 그래도 앞에 2자리가 뜨게끔 이렇게 과목별로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지금 해야 된다라는 얘기, 요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2024년도 대입 전형의 간소화의 정확한 의미를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시 늘어난다. 그쵸? 학생부 종합 없어진다, 간소화됐다, 심한 경우는 없어진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지금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전에 지금 첫 페이지 설명할 때 고교 학점 이수제를 얘기를 했었죠. 고교 학점 이수제. 고교 학점 이수제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갔는데 대학처럼 일반 과목, 공통 과목들은 듣되 나머지 웬만한 과목들을 다 선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를 예를 들어 하더라도 나머지 선택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화해서 내신이 환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택 과목을 한다는 건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내가 대학을 가서 무슨 과를 갈 건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고등과정에 깔려있는 과목들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전형 중에 종합과 교과와 정시 중에 뭐랑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내가 대학에 갔을 때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를 갈 거예요. 아니면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를 갈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약학과를 갈 거예요. 생명공학을 갈 거예요. 아니면 경영경제를 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내가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들을지를 염두를 해서 그걸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전공 적합성이니까 학생부 종합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라는 것 자체가. 고교 학점제가 결정이 됐어요. 그건 누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게 합법화 돼버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현재 6학년 애들부터 적용이 되기로 돼 있어요. 그거 누가 못 바꿔요. 대통령 바뀐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한간에는 이거는 정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사라진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이에요. 학종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고교 학점제가 존재하는 한. 어찌됐건 고교 학점제는 지금 머릿속에서 잠깐 지우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 그놈의 복잡한 그놈의 생기부가 기재사항들이 상당히 간소화되어졌어요. 반가운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수상이 사라집니다. 수상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생기부의 항목 중에 4번 항목이거든요. 그럼 첫 페이지부터 4번이 끄트머리에 있으면서 5페이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수상이 많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수상이 한 학기에 2개씩만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수상 자체가. 기재를 안 해요. 그리고 독서 항목이 따로 영역마다 이렇게 과목당 한 학기에 몇 권 읽었냐, 이게 다 책 제목이랑 저자 이런 거 다 쓰라고 돼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자동봉진 중에서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는데 이 중에 자율동아리,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행하는 온갖 동아리는 있는데 자율동아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죠. 이거는 특목고라든가 얘네들이 좀 유리한 전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간소화됐어요. 저런 게 사라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독서는 사라졌다고 사라진 게 아니죠. 세특에 묻어서 다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독서가 안 중요한 시대가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독서가 필요 없었던 시대가 앞으로 한 번이라도 올까요? 그런 시대는 없을 거예요. 독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과목별 필수 독서들은 계속 챙겨나가면서 세특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우리가 순수하게 믿을 만한 내용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소서는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 전형 그대로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교과는 완전 클리어해요. 교과는 이제 숫자 노름이고 숫자를 숫자로 보는 거지 숫자 뒤에 있는 행간을 읽겠다는 게 아니에요. 종합전형은 만약에 애가 내신이 2.4등급이라 그러면 그걸 2.4라고 인지를 하지 않아요, 대학이. 2.4지만 얘가 올라가고 있던 2.4야? 아니면 내려가고 있던 2.4야? 아니면 얘가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이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내신 등급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엉뚱한 과목으로 물타기해서 전체가 2.4야? 이런 걸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2.4의 해석이 굉장히 자기들마다 자의적일 수 있죠. 대학마다. 그리고 이게 2.4라고 하는 것도 2.4인지 2.8인지 이게 되게 차이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3점대 초반인지 후반인지 이런 것들. 근데 교과는 그런 게 아니죠. 교과는 그냥 숫자를 딱 봐요. 숫자만 딱 보는 거고 생기부고 나발이고 안 봅니다. 생기부 자체를 안 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도 다 결이 다른데 강원도 두매 산골에 있는 2반짜리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랑 그래도 어찌됐건 명지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랑 내신이 똑같은 기재상 1.8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똑같은 1.8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전국 단위로 똑같은 날 한 날 한시에 보는 수능. 이걸 갖다가 점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증명자료로. 너가 진짜로 잘하는 애 맞아? 그래서 각 학교마다 야 우리 학교 오려면 교과로 뽑아줄게. 오케이. 근데 내신은 몇 등급이 작년 합불 컷이야. 그리고 수능 최저를 우리 학교 기준에 맞는 거 갖고 와. 2합 5다, 2합 4다, 2합 6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부로 뽑는 거예요. 그냥. 공부로 뽑는 거고 숫자 다음에 무슨 자기적인 해석 같은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보고 또 논술이 있긴 한데 지금 얘네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컨선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가 있습니다. 자 정시가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수시가 이쪽까지고 이건 정시니까. 근데 서부학군이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서부학군은 교육특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학원을 여기서만 해봤어요. 다른 지역에서 근무는 해본 적이 있지만 학원을 운영한 적은 없어요. 서대문구랑 은평구에서만 학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가 교육열이 저는 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립초등학교가 이렇게 많은 동네가 없잖아요. 사립초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다 사립초고 막 뭐 사립초가 이렇게 많다고? 동네마다? 더군다나 엄마들이 그 사립초를 거의 다 동네 엄마들이 보내시고 그리고 애들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뭐 엄청나게 공부를 그래도 시켜요. 뭐 대단한 무슨 학원들이 뻑짝지근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엄마들이 영수 정도는 꾸준하게 시키고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학원도 조금 뭐 그렇게 세팅이 좀 되어져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특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결국에 대학을 보낼 때 뚜껑을 열어보면 정시로 고3 때 가는 애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지금도 제가 고1, 2까지 예일여고 내신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가 2학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의 시선으로 보면 자기한테 남은 내신이 지금 3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기말고사랑 3학년 1학기에 있는 중간 기말. 그 3번의 내신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시 포기다. 정시로 가겠다.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심심하면 뉴스에서 막 정시 확대가 됐다는 둥, 정시가 몇 % 늘었다는 둥, 또 광고 홍보는 뭐 정시로 대학 가기 프로젝트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구산역에 정시 대비를 염두를 해서 그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명인학원이랄까 뭐 이런 학원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애들이 예년보다 조금 더 빨리 정시로 약간 돌리는 애들이 생겼어요. 지금 2학기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걔네들하고 상담을 하니까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학교도 예일여고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전 내신 노답이에요 지금. 정시로 돌려서 지금 하려고요. 근데 질문을 할게. 이번 기말고사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공부요? 뭐 지금은 내신이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12월 초니까 내신 직전까지는 그래도 수능 공부를 하다가요.
내신 기간에는 한두 주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친구들이 반에 이제 한 20명 정도가 있으면 10명 이상이 다 내신 공부고 내신 기간이고 내신에 뭐 나온다고 선생님이 앞에서 막 하고 있고 내신 일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수능을 공부를 하냐고요. 자기가 공부 잘했던 애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애들은 뭐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존중을 해주고 제가 남아있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이제 내신이 오를 거야. 니네가 점수가 지금부터 오를 거야. 너 지금도 흔들리고 있지. 여기 앉아는 있지만 모르겠지 잘. 그런데 네가 되게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지금 안 해주니까 지금부터 고3 1학기까지 네가 점수가 갑자기 오를 거야. 조금씩. 특히 3, 4등급들아. 이제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던 애들이 안 해줘 버리니까. 그런데 걔네가 정시 대비를 올 곳이 하냐면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제 3학년 1학기 어리버리 하다가 수시원서 쓸 때 하고 있다가 정시 쓸 때 이걸 최선을 다할 수 있냐면 그런 분위기가 죄송한데 안 돼요.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이런 데가 되는 데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강만 넘으면 정시 실적으로 원래 이름이 난 강서고등학교라는 양천구에 학교가 있습니다. 목동이죠? 강서구는 원래 고등학생인데도 현역으로 정시로 겁나게 보내요, 그 학교는. 그러니까 수시로 실적이 나는 학교가 아니에요, 거기가. 신기하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중간 기말 자체가 완전히 내신이 모의고사 스타일로 완전히 막 조져버린대요. 그리고 1학년은 2학년 수준으로, 2학년과 3학년은 계속 3학년 수준으로. 시험을 막 엄청 어렵게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모의고사 수준으로. 이래서 얘네들이 이제 실적들이 막 정시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학교라면 당연히 정시 승산이 있죠. 분위기도 형성이 돼 있고.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정시가 확대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하지 않고 현역으로 대학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의 근거가 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수시로 보내야 돼요. 지금 이 동네에서 보낼 거면은. 자, 그래서 일단 교과와 종합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어머님들이 한 발짝만 더 앞서서 공부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차피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여기 떨어지면 정시로 가야죠. 근데 재수해서 보내야 돼요. 가고 싶은데 보낼 거면. 그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종합과 교과와 정시를 제가 앞 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페이지까지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지는 않을게요. 정시의 경우 우리는 현역인데 현역인 애들은 체육대회도 해야죠. 오늘 또 예일여고 체육대회라서 애들 막 이렇게 머리 양갈래 따고 왔더라고요. 글리터 바르고 막 너무 재밌게 막 하고 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야죠. 또 뭐 중간고사도 봐야죠. 기말고사도 봐야죠. 학교 무슨 행사도 있죠. 수행평가도 있죠. 자, 그런데 어느 강남대성, 강대, 뭐 메가스터디, 러셀 이런 데서는 이제 재수생들이 몽창 하루 종일 수능만 공부한단 말이죠. 걔네는. 그리고 우리 정시는 어느 과목을 보고 어느 과목을 빼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보는 거잖아요. 지금 점수 자체를. 그래서 걔네들하고 경쟁했을 때 과연 원하는 데를 가기 위해 정시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다시 중학교 성적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통해 어느 고등학교 가면은 내신이 몇 등급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순이 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은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는 미만고, 이주화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주화 어학원에서 붙인 이름인데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 모의고사 국수 0을 저희가 시험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제부터 볼 거예요. 순차적으로 볼 건데 이걸 보면 한 번 보면은 시험이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그 시험 처음 봤어. 몇 문제인지도 모르고 몇 분 보는지도 모르고 아직 안 배운 것도 있고 까먹은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그 점수를 갖고 지원 희망하는 고등학교 가면은 내신이 몇 등급까지 나올지를 입학 전에 원서 쓰기 전에 이거를 확인하고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 사례들이 막 나타나고 있죠. 지난 일요일에 저희가 미만고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고등간에서 지금 8월에 이제 1차 개강을 했기 때문에 미만고가 지금 고등간에서 진행한 거는 2차, 2번 더 진행을 했거든요. 일요일 날. 그리고 이제 외부생은 유료로 진행을 했어요. 외부생에서 많이 와요. 외부에서 이제 고등학교 쓸 때 되니까 뭐 검색해보면 이제 저희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만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아마 지난 일요일 날
42명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전엔 좀 더 많이 봤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성적표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이제 어디를 갈 건지 고등학교 충암대성 이런 식으로 쓰실 거 아닙니까? 뭐 동명예일 이렇게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몇 %까지 나올 수 있을지를 저희가 추산을 하는 거죠. 이거 되게 적중해요. 생각보다 되게 적중해요. 이거 알고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보고 나야 아, 뭐 영재고 쓴다 어쩐다 그러는데 영재고 깜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봐야 확인을 하죠. 옆에서 뭐 막 자꾸 어깨 뻥 들어가는 얘기 선생님들이 하고 애도 좀 그렇고 이러면 이제 이게 황당해진다고요, 나중에. 그리고 내신 성적 분석하고 모의고사 성적 분석하고 이 친구는 지금 사실은 상신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과학고를 가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3학년 초까지도. 근데 이걸 이제 보신 거죠. 보셔서 이제 엄마랑 상담을 해가지고 못 간다. 보셔라 지금. 333 뜬다 지금. 대성고 가서도 내신 등급이 2.9등급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했고 그래서 얘가 과학고라든가 이런 걸로 약간 원서 쓰느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스크를 안지 않았고요. 대성고랑 숭실고로 방향성을 잡아들여서 지금 대성 다니고 있어요. 대성 다니고 있고 2.9면 나쁘지 않거든요. 전략을 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상 등급 컷을 보시면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걔가 근데 이런 의문이 있죠. 아유 아직 시간이 한참 있는데 지금부터 얘가 단정을 딱 지어가지고 대성고 가면 2.9가 나오고 예일여고 가면은 2.7이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큰일이 났고 뭐 완전 가스라이팅 같잖아요. 괜히 막 위화감 조성하는 학원 막 이 사교육의 약간 악마 같은 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 드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미만고라고 하는 시험을 한 번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을 둬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쭉쭉쭉 보기 시작을 할 거고 지금부터 애들 시작하면은 얘네 지금 내년 8월이면 고등부로 보낼 거란 말이에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보내서 거기서 진행을 할 건데 1년이 안 남았잖아요. 그럼 그간에 이제 한 2번 정도 일정을 이제 짜서 미만고를 본다 그러면 내년 8월에도 미만고를 본다고 했을 때 8월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 동안 룰루랄라 노는 게 아니라 공부를 시킬 거니까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점수까지도 계산을 한 거예요. 등급이 좀 올라갈 것이다.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실제로 3, 4, 1 국어가 3, 수학이 4, 영어가 1이 나왔으면 야, 너 3개월 뒤에 미만고 또 볼 건데 장난 그만 까고 2, 2, 1 찍어. 죽여버린다 진짜. 똑바로 하자. 뭐 잤네 어쩌네 뭐 표기 잘못했네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해서 요렇게 받으면 얘가 11월 달에 미만고에 이렇게 받으면 그러면 대성고 가서 2.33 나온다. 근데 숭실고 가면 너 1.53 나와. 어디 갈 거야? 성향은 어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꼭 하셔야 돼요. 진짜 제 간절함 느껴지시는 거 맞죠? 네. 근데 답답한 게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여기가 물론 저희가 많이 오셔도 좀 곤란하지만 지금 같은 시국에 연서중, 산신중, 지금 증산중학교 학부모님이 이런 숫자만큼 계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이제 비재원생 학부모님도 오셨는데 이런 거 하잖아요. 비재원생 학부모님이 제일 관심 많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남편 왜 꼴보기 싫은 것처럼 약간 귀한 거 우리가 잘 감지를 못하는 것처럼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외부생 엄마들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미만고도 얼마나 많이 오시는데요. 진짜 외부 엄마들이. 거의 뭐 상담하시려고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내가 집에서 봤던 성적표가 있는데 이것도 좀 홍보해달라. 내가 퍼센테이지 다 계산해봤다. 이런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돼서 상신중학교 학생은 이제 이주아에서는 HP3반에 배정이 됐던 학생이었고 대성고등학교를 이제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성적대별로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서 국수형 예상 내신 1.17로 목표까지 잡아서 가는 거죠. 성적은 이제 생물이라서 움직일 거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수순을 밟아요. 중2 때부터 시작한 미만고, 중3 때까지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중학교 3학년에 원서 쓰기 전까지 예상되는 그 지원이만 고교를 갔을 때 내신 등급이 몇 등급까지 나올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딱 보냈다. 그럼 걔가 이제 입학을 하겠죠? 입학을 하면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기말고사를 보고. 그러면 중학교 성적표랑 고등학교 성적표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딱 이렇게 다릅니다.
보시면 지금 이 학교는 얘가 지금 대성을 갔잖아요. 이 아이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얘가 상신에서 대성을 간 아이. 국어가 일주일에 4번 들어요. 4단위. 그리고 수학도 4단위, 영어도 4단위, 한국사 대성은 들어가요. 한국사 1학년 때 안 들어가는 학교도 좀 있어요. 그리고 통사가 4단위고 통과가 4단위고 과학탐구 실험이 1단위, 보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보건이라는 과목이 모든 학교가 들어가진 않아요. 대성만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받게 되는 원점수가 97, 100 뭐 이렇게 쫙쫙쫙 나와가지고 등급이 너무 잘 나온 거죠. 보시면 11111 나오다가 통사에서 2등급 하나 나왔고요. 통과에서 1등급 나왔고, 2학기 때는 국어에서 2가 하나 나왔고 한국사 2 나왔고 좀 다 1 나왔습니다. 그래서 1, 2학기를 다 추산을 해보니까 얘가 받은 등급은 대성고에서 1학년을 샥 맞췄더니만 예쁘게 1.24등급으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1.17을 예상했는데 1.24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 정도면 거의 근사치라고 봅니다. 얘는 내신만 하지 않았어요. 369, 11에 모의고사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전국구니까 전국의 퍼센테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물론 재수생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1한테 재수생이 들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모의고사를 봤더니 국어는 1등급. 아들내미 아주 그냥 엄마가 국어를 지대로 시킨 거지. 중학교 때부터 시키지 않았으면 저는 국어 이렇게 1등급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1이고 영어도 1이고 탐구는 2 나와서 와, 퍼펙트. 그러나 실제로 고3이 돼서 수능을 치를 때 저 등급이 유지가 되냐면은 대체로 그렇진 않고요. 재수생이 훅 들어오니까. 재수생이 누가 재수를 하나요? 의치안에 가고 싶은데 공대가 내가 한 번 더 해볼래 엄마? 반수시켜주라. 휴학계 내고 공부. 보통 이런 애들이 의치안이를 누가 이렇게 현역에서 들어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수학으로 최저도 못 맞출 걔네는.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수한 모의고사를 봤던 애가 당연히 고3이 돼서 수능을 치르게 되면은 내 위로 한 단계가 축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등급이 떨어지게 되는데, 국어는 그래서 2 예상하고 수학은 1, 영어는 1 예상하고 탐구는 2 예상합니다. 얘는 만약에 여기서 똥만 안 싸면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에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요 정도 점수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모의고사를 지금 얘가 3합 4를 맞추는 거잖아요. 2, 1, 1 이렇게 맞춰도 되고 이렇게 맞춰도 되고 다 맞추는 애란 말이죠. 3합 4를 맞추니까 얘는 의치안 약대를 지원이 가능한 애예요. 그리고 이제 스카이 공대도 가능하고, 얘는 지금 또 대성고를 다니잖아요. 자, 대성고에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의치안 약대하고 스카이 공대가, 스카이 공대, 스카이니까 서울이잖아요. 의치안 약대 지방 약대 빼고 지방 의대 빼고 인서울에 있는 스카이와 인서울에 있는 의치안 약대를 갈 거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안 들어가는 전형은 없어요. 학생부 교과로 뽑는 전형은 지방의대, 지방약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학생부 종합은 뭐였죠? 서류를 봤잖아요. 학교 활동을 보고 세특을 겁나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 과목 네가 왜 이걸 선택했어? 그 선택 과목을 하면서 너가 뭘 알게 됐어? 이걸 다 본단 말이죠. 독서도 보고. 그래서 이 서류를 보는 데다가 내신은 1.24에다가 최저를 맞추는 애들이 스카이 공대를 가는 거고 의치안 약대도 서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대성고니까 기본은 칠 거 아니에요. 생기부가. 그쵸? 잘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합격할 수 있는 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자, 그런 내신을 보게 되고요. 이 친구는 이제 미만고통에서 저런 내신들을 보게 될 거고, 저희가 이제 여학생 3회 케이스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학생의 경우 덕산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앞장에서 네, 이 친구는 국수형이 331이 나왔어요. 중3 때. 근데 얘는 이제 잘하는 애니까 당연히 올 A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는 그런 애였거든요. 331이 나왔어요. 331. 모의고사 331 나왔을 때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딸내미가 중3에 딱 올라가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봤더니 이주화에서 우리 딸 331 나왔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거냐면, 뭐 더 해서 올려야지,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18,000명이 갈 학교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죠? 48,000명이 들어갈 학교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3, 3위를 찍은 애가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씨 똥구멍에 힘 빡 주고 11월에 목평 다시 볼 때 진짜 미쳐서 해야 돼. 몰입감 있게 해라. 잠자지 말고 2, 2, 1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예일여고를 갈지 명지고를 갈지 희망을 하는 딸내미예요. 그럼 이 친구는 요 내신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요 정도로 환산을 해보면 예일 가면 국수형이 2.5등급 정도 나올 각이에요. 명지 가면은 1.5니까 엄청 차이 나죠. 이 정도면은 우리 어머님들은 어디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명지인가요? 1.5랑 2.5는 어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자기 딸 이번에 시험 잘 봤어? 1.5 정도 나왔어. 이거랑 2.5 정도 나왔어. 이거랑은 굉장히 다른 건데, 굉장히 다른, 하늘과 땅 차이 갖고 이럴 거면 내가 명지를 보냈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맞아요. 실제로도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둘 다 같은 학교 갈 수 있어요. 대학은 명지를 가든 예의를 가든 내신이 저렇게 나오더라도 같은 학교를 가되 다른 전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고등학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1.5와 2.5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지금 이하여대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예일여고를 간 명지고등학교를 간 아이가 아까 1.65등급 정도를 맞았어요. 내신을 여차저차해서. 그럼 얘는 이화여대를 지원을 할 때 수시 원서로 학생부 교과랑 종합으로 6장을 일단 쓸 건데, 얘는 이화여대에 교과로 쓰는 거죠. 교과. 이대는 스카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종합으로도 뽑고 교과로도 뽑고 휘뚜루마뚜루 뽑는 거예요. 이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이대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요즘 이대가 엄청 잔머리를 장난 아니게 굴린단 말이에요. 안 뺏기려고. 그럼 이제 내신이 극상위로 좋고 최저만 맞추면 우리는 서류 안 보고 뽑아주겠어 이런 애들이 있고, 외고 출신이라든가 좀 그래도 괜찮은 서울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이라서 내신이 1대는 안 나오고 2점대는 나오는데 애가 딱 보니까 싹수가 생기부가 난리 났어. 그러면 외고라서 뽑고 뭐 예일여고라서 뽑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종합 전형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뽑고 있다는 거예요. 매력 있게 보이게끔. 그래서 예일여고를 가면 2.33이 나오지만 얘가 이제 종합 전형으로 갔을 때 3합 6을 맞춰야 돼요. 종합으로 가더라도 여기는 서류도 보고 내신도 보고 최저도 봐요. 근데 예일여고를 가는 애는 3합 6을 맞춰요. 애가 학교 분위기가 빡세니까 내신도 빡세해서 모의고사 3합 6을 예일여고라면 충분히 맞춥니다. 근데 같은 애가 명지를 가면은 3합 6을 못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대신 얘는 최저는 없는 교과 전형으로 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내신의 환산 점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내신 퍼센테이지들을 저희가 환산해서 본 거를 좀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만고를 보고 각 고등학교 가면은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가 몇 등급까지 펼쳐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환산 점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47만 명이 입시를 치르는데 그 중에 이거는 사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47만 명이 입시를 치르는데 어느 정도 왁구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애들이 47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중3 되고 고1 되고 고2 되고 고3 돼서 입시 치르는데 대학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전국에 중학교 현재 2학년인 애들 47만 명 중에 몇 명이 스카이를 갈 수 있고 몇 명이 의치한이를 갈 수 있는지, 걔네들이 도대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애들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안 뽑아요. 그냥 안 뽑아. 전국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들하고 동갑인 애들이 막 뭐 구슬치기 하고 오징어 게임 하고 막 노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공부라는 걸 다들 시켜왔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럼 걔네가 모의고사를 안 받겠냐고요. 저희도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보죠. 준비가 된 아이들 보면 국영수가 오롯이 다 1등급이 예쁘게 찍는 중3이 있어요. 전국에 있어요. 국수형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모평을 봤을 때 1등급을 예쁘게 찍어내는 전국의 중3이 존재한다고요. 걔네의 퍼센테이지가 딱 18,800명 정도가 됩니다. 매년 비슷해요. 근데 18,800명은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전체 인원수 어디랑 똑같냐면은 바로 위치한 약수 플러스 요 정도 숫자 매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국영수가 지금 1등급 혹은 2등급이 나온다. 그러니까 올 1등급까지는 아닌데 1 나왔다, 2 나왔다, 뭐 이 정도 나온다 라고 하는 애들이 47,000명 정도가 됩니다. 47,000명. 근데 우리 애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얘네는 완전 괴물 같은 애들이고 국수형 중에 나 이주와 보냈더니 영어는 그래도 2등급 나오더라. 다른 수학이라든가 뭐 국어라든가 이런 거는 국어는 뭐 안 보냈고 수학은 뭐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는데 환산이 좀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영어 하나만큼은 2등급이다 라는 애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동년 아이들 중에 94,000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지금 또 환산을 해보면. 근데 얘네가 고스란히 이제 애들이 성장을 해갖고 대학을 치르게 될 때 현재 입시에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 인원은 47만 명인데 의치한 약수 가는 애들이 딱 66,000명. 66,000명. 여기가 18,800명이잖아요. 국영수 1등급. 그리고 여기가 주요 대학이 42,000명. 이렇게 이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요 15개 대학을 가는 애들이 42,000명이잖아요. 그럼 이 숫자랑 제일 닮은 숫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112, 122, 요 정도. 중3인데. 걔네들이 주요 15개 대학 가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애는 그 정도는 아니고 영어만 2등급이고 나머지는 페일이다. 나머지는 환산 불가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수학학원 계속 보냈었다. 국어는 안 보내니까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여기 안에는 없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환산이 다 되는 거니까. 지금 급판이에요. 급판이고 솔직히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점수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너무 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시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점수 그렇게 안 올라요. 그리고 올라가는 학교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얘기들의 케이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주인공이 꼭 우리 애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렇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과 정확한 분석과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은 조금 이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학생 멘탈 잡고 이제 성향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목표 고등학교 딱 정해가지고 모의고사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딱 8개 고등학교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더 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별로 그럴 가능성은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진관, 신도 이런 데 할 것 같진 않고 뭐 안 하던 뭐 가재울 하고 막 이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일여고, 대성고, 선정, 과중이 같은 물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예일여고, 대성고, 선정, 과중. 선정 일반하고 선정 과중은 같은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차라리.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 이과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문이과 다 마찬가지고 과중은 물론 문과가 아니겠지만 이 학교들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원서는 무조건 종합을 생각을 하셔야죠. 종합에 특화된 학교니까 서류를 잘 만들어요. 3등급도 4등급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요. 선생님들의 열의가 다르고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교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쪽에 있는 고등학교 선택하는 것보다 여기 가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내신이 좀 떨어지잖아요. 1.5 받을 애가 2.5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뭘 한다? 수능 최저를 맞춰요. 애가 기준이 좀 높아지니까 여기 가면 분위기상 수능 최저 맞추기 조금 어려워요. 독고다이를 혼자 해야 될 경우가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종합과 교과를 다 생각해서 여기를 쓸 수 있고 내신과 생기부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러면 근데 명지, 선정, 동명, 선일, 충암, 숭실을 간다 그러면은 일단 1순위는 교과예요. 여기를 선택한다는 건 내신이 일단은 유리하다라는 조건 하에 진행을 합니다. 대신 리스크가 있겠죠. 저기보다는 서류가 조금 미진할 수 있고 저기보다는 수능 최저를 조금 맞추는데 약간 힘들 수 있다. 분위기상. 그래서 교과가 2번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 최저를 맞추는 이런 전략으로 여기를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입학하시고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선택을 고등학교 가셔서 원서 쓸 때 하겠죠. 교과로 쓸지 종합으로 쓸지 6개 원서를 나는 3-3으로 갈지 4-2로 갈지 뭐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근데 각 고등학교가 뭐에 특화가 돼 있고 내 새끼가 가면은 몇 등급 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그거를 해요. 지금 미리 해놓고 나서 결정을 좀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학종을 쓰긴 써야 되거든요, 얘네가. 그리고 교과도 써야 돼요. 그럼 서류와 각 내신과 수능 최저라고 하는 이 세 바퀴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년마다 보면은 언니, 오빠나 누나, 형이 있는 애들은 좀 나은데 뭘 해도 좀 나아요. 근데 첫째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들이 많고 엄마들도 너무 잘 모르시고 뭘 모르냐면 일단 세특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너무 몰라요. 그 메커니즘을 너무 모르고 아무 말 대잔치를 막 다 써놓고 앉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하는데 교정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쓸데없는 소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중등부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은 국어, 영어, 수학은 이제 공통 과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통사, 통과도 공통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무려 단위수가 4단위씩이에요. 요게 이제 1학년 때 싹 끝나게 되고 이거 다 상대평가예요. 문과든 이과든 이거 다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통합사회 목차가 지금 보시면 인간사회, 행복과 환경, 생활공간과 사회, 뭐 세계화와 평화 뭐 이렇게 약간 바른말 대잔치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도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거 기가 막히게 잘 짜여진 이 미로 같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학생부 종합을 써야 돼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학교, 뭐 성균관대학교, 뭐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우리가 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사, 통과 이건 지가 선택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통사, 통과를 했을 때 저 과목을 수업을 할 때 저거를 세특을 할 때 저거를 수행평가를 할 때 너는 그때 수행평가 주제가 뭐였니? 세특에 막 써있는 거죠. 그걸 알고 아 내가 저거를 1학년 때 하다 보니까 2학년 때 생원을 선택하고 싶고 생투까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게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나리오를 미리 정해놓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다 오셨나요? 어머님들이? 다 오신 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 한 분의 자녀분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HP3 화요일반이고요. 여학생이고요. 이 친구한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들한테 저희가 교과 세특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ESG 경영이라는 주제를 던져고 있어요. 그리고 학폭이라든가 미투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줬는데 둘 중에 선택하라 그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글로 써봐라 이런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이 썼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냥 쓰라 그러면 애들이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ESG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기준도 좋고 영상도 수업 시간에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문과든 이과든 관계가 없어요. 지가 어디를 갈 건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ESG 수준이라는 건 기업을 평가할 때 우리가 저 기업이 뭐 매출이 얼마다, 저 기업은 코스닥으로 상장이 가능하다, 뭐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주식을 얼마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보통은 메인 매출로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평가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ESG라고 하는 평가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한다는 거죠. E는 environment입니다. 환경. 그래서 기업이 니네 기업 오염 방지 잘했어? 화학물질 관리 잘했어? 기후변화에 대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어? 이런 평가들을 하는 거고 사회, S는 사회죠. social. 그래서 근무 조건이 어때? 노사 대화와 협력을 했어? 공정 경쟁을 했어? 지역사회 이슈를 어떤 식으로 같이 했어?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자, governance라고 해서 지배구조가 어떤가, 특수관계자 거래를 했는가, 지배구조가 건전한가,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는가, 보상이 적절한가, 배당이 적정한가. 그러니까 돈으로만 환산을 하지 않고 이제 기업은 ESG라고 하는 기준으로 기업 평가를 하는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되게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주제를 왜 잡았냐면 앞장에 보여드렸던 우리 애들이 곧 수업을 듣게 될 통사, 통과하고 완전히 딱 매칭이 돼요. 이게 문과로 가든 이과로 가든 완전히 매칭이 됩니다. 환경 어떠세요? 오염방지, 화학물질 관리 이거 얼마든지 통과랑 엮을 수 있죠. 그리고 사회관계, 공정경쟁이냐, 근무조건이 어떠냐, 지역사회 이슈냐 이거는 통합사회에서 아까 행복의 조건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지배구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일단 사전 조사를 했고요. 애들한테 쓰라고 했더니 이렇게 잘 썼어요. 그래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조건으로 환경사회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영을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쩌고 막 썼어요. 얘가 이렇게 썼는데 얘는 이제 잘 쓴 케이스에 속하지만 너무 환경 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ESG라고 하니까 애들은 그냥 환경만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이 SG인데 2만 박혀 있어요. 요즘에 또 환경에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얘네들은 또 MZ세대랑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쓰레기 막 되게 환경 이런 거에 관심 많잖아요.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막 쓰레기 봉투에 머리 하나 더 해갖고 청테이프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러고 버리는데 얘네들은 안 그렇다는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썼으면 저희가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진행을 했고 지금 이게 오늘로써 종료가 됐어요. 첨삭이. 그래서 땡땡아 우리 금쪽이는 지금 ESG 경영에 대해서 글 쓴 거 잘 읽었어. 금쪽아 ESG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S나 G도 다 같이 중요한 거야. 노동 착취로 좋은 상품을 만든 기업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기업의 이윤 분배가 투명하게 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 금쪽이가 ESG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썼던 내용이 학부모님들이 그냥 읽으셨으면 잘 썼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기부의 기재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얘가. 글쓰기 잔치가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알게 됐고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방향성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물고 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훈련들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언니 오빠가 그걸 한번 해본 애들이 옆에서 좀 그래도 듣고 오빠 언니 누나 형님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밤새서 쓰고 제출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탈모 오고 이런 걸 본 애들이 걔가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아 맞아 우리 누나가 우리 오빠가 우리 언니가 그런 거 했었었는데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밤새면서 써서 냈는데 내일까지 마감이라고. 그래서 그거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손발이 맞아야지 하죠. 그러니까 이거 한다 그러면 학원에서 영어나 거리치지 별짓을 더 하고 있네 이제 이러시면 안 되고 같이 좀 참여하시고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하고 카페에 있어요 이거는 애들이 진행을 한 거. 네, 뭐 그래서 저게 이제 좀 훈련이 된 상태에서 고1에 딱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동네만의 우리 학교만의 우리 금쪽이만의 이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예요. 저게 돼야지 뭘 알아야지 하죠. 그냥 멋있고 막 근사한 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케이스에서 나만의 my own story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막 진행을 했고 이게 몇 명 정도 참여를 했죠? 25명. 그렇게 많은 인간 중에 25명. 네. 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하나를 강조를 드릴게요. 어머님들하고 자녀분들이 공부 양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저는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양이 너무 적어요. 엉덩이 힘이 너무 약해요. 곧 실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근데 고1이 돼서 갑자기 애가 돌변하진 않거든요. 그걸 알아가는 과정을 고1 때 이렇게 막 하면서 상처받고 울고 막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좀 바뀌기 시작할 건데 그때 바뀌어가지고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북의 대학의 저 인원수대로는 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그걸 실감을 하냐면 지금 저희가 예비고일팀에 이제 두 강사님을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제가 섭외를 하고 부장님이랑 제가 막 면접 보고 해서 1년 전부터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지난 8월부터 수업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뭐 가람쌤은 뭐 3월부터 왔나? 뭐 이랬는데 이분들의 전 근무지가 이주학원 대부분 다 목동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한 분은 서초 지역에서 이제 서초 양재 쪽에서 근무를 하셨고 한 분은 이제 목동에서 최근에 근무를 하셔서 거기서 애들을 하다가 이제 여기를 촥 온 거죠. 근데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이주와 어학원 하면은 어느 정도 캐퍼도 있고 조금 사이즈도 있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좀 높은 반이다 했는데 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왜 이렇게 징징거리냐는 거야. 단어가 세 가를 외워오라 그러니까 갑자기 중등부에서는 한 가지씩 외우고 커트라인도 25%였는데 고등부 가니까 하루에 갑자기 곱하기 2배에서 3배가 되는데 커트라인도 올라가고 유반이어도 외우라 그러고 예문도 외우라 그러니까 그만둬. 너무 빡세. 이주가 진짜 최악. 이러고 그만두는 애들 엄마한테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그럼 이제 엄마 마음에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할 건데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조금 놀려서 약간 질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애하고 관계도 계속 안 좋아지고. 그래서 관계 좋아지는 거는 제가 무슨 오은영 박사도 아니고 그 어머님들이 이제 하셔야 될 우리의 미션이고 숙명 같은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 꼬셔서 관계를 좋게 계속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그 오은영 박사가 이제 유튜브 요즘에 제가 굉장히 구독해서 많이 보이시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금쪽이 보면은? 저만 그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 잘잘잘. 내 모습이 막 보이고 애한테 소리 질렀던 막 모습이 보이고 최악이다. 내가 저랬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부가 어차피 1등도 있고 50등도 있고 100등도 있을 건데 다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점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써보세요. 어머님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점수 기억나세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저 기억 당연히 못하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점수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오은영 박사 얘기하면 아무도 못 적지만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어느 시절쯤에 공부하다가 독서실에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해서 막 독서실 차 타고 집에 오고 친구랑 마지막까지 했어 막 이러고 찬바람 맞으면서 막 되게 스산하고 막 찬바람 맞으면서 뭔가 뿌듯도 하고 뭔가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잠 안 자려고 무슨 이상한 약 같은 것도 살짝 먹어보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좀 있잖아요. 한 번 이상은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들 예스 이러는데 나중에 공부를 안 먹고 살아도 나중에 사과를 팔아도 사과를 예쁘게 닦아서 놓고 음식점을 해도 빠르게 서빙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학원을 해도 애를 때려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보통 인간은 그런 기억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공감을 했어요. 진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저의 개인적인 거는 저는 참는 건 자신 있어요. 제가 되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뭘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힘든 거 참는 거. 특히 몸으로 힘든 거 참는 거. 주 6일도 할 수 있고 다 24시간 할 수 있고 체력도 좋고 하니까 참는 거죠. 수업도 더 할 수 있고 보충도 더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근데 그거 언제 왔나 생각해보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 때 온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약간 참았던 거. 근데 이제 어찌됐건 대학을 가면 좋으니까 그렇다면 몸 만들기처럼 이렇게 공부 체력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셔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래도 2과목은 2등급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15개 대학에 우리가 이렇게 컨설을 하고 걔도 좋고 나도 좋고 나중에 분명히 고맙다고 할 거니까 우리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그 최희재 부장님 나오셔서 예비 중3 지금 HP 클래스로 돌아선 우리 예비 중3의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희재 부장입니다. 네. 항상 간담회 때 제가 이제 커리큘럼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도 이제 예비 엄마가 되니까 아직 멀었지만 좀 학생들을 대하는 거 그리고 그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10년 후, 20년 후에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원장님이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관계가 1번이 중요하고 그 좋은 관계 안에서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함께 시너지를 나아가면서 학습을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지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중2지만 저희는 8월부터 이제 학년이 전환이 되어서 예비 고1 그래서 하이패스라는 이름을 달고 수업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습관이 안 잡힌 친구들도 있고 오래 학원을 다녀서 이미 습관이 잡힌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보통은 나뉘어요. 그래서 습관이 안 잡힌 친구들을 위한 학습 플랜과 습관이 잡힌 친구들을 위한 학습 플랜은 당연히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1은 하이패스 1, 그러니까 1단계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습관이 아직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에요. 습관이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텐데 딱 간단히 말해서 어휘와 문법이 약한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어휘랑 문법이 학습 습관의 사실은 가장 지표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또 다른 학원에서 배우고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고 하지만 습득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 혼자 공부하면 벽이 생기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 포기한 친구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문법적인 부분들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게 엉덩이 힘을 기르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10분 이상 앉아있으면 벌써 들썩들썩 거리고, 그 다음에 암기를 했을 때 눈으로만 쓱 봐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 되게 익숙한,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자막을 읽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본인이 쓰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주제 발표를 할 테니까 글쓰기 해와 라고 하면 그냥 말로 그 순간에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얘기하는 건 가능한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글을 쓰는 거, 이거 되게 힘들어요. 오래 앉아서 해야 되는 거 더더군다나 그렇고. 근데 사실은 어휘는 본인이 쓰고 그리고 씀으로써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식까지도 저희가 VM 클래스라고 해서 옆에 담당 조교님이 딱 붙여서 음원 들려주고, 음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테스트를 탈락했을 때, 통과했을 때 너한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이제 다 공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좀 엉덩이의 힘도 키우고 학습 습관도 만들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능을 공부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목표를 주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우리 이제 1단계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의 목표는 수능 듣기에 대한 문제 유형을 익히고 듣기 모의고사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자. 그래서 이제 HP1 같은 경우에는 고1 모의고사 듣기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 테스트, 이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기를 진짜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오르네, 이것도 체크를 하는 거고요. 어떤 문제 내용이 내가 계속 틀리네, 그러면 그것도 쭉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체크를 통해서 다음 이렇게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8월부터 바뀐 워크싯이 있어서 재혼생 어머님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워크싯을 제공을 해드렸어요. 잠깐 보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봉투에다가 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샘플로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 아이의 워크싯을 보시는 게 사실은 확 와닿으시는 부분인지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이전에 중요한 게 개념 이해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쓸 줄 알게끔 워크시트, 위클리 테스트의 1번은 개념 이해 테스트가 들어가요. 본인이 써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쓸 줄 알았으면 그거를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적용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 특징은 객관식이 없어요. 객관식이 없는 이유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눈치가 빠르고 또 감이 좋은 친구들은 객관식으로 내면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감이지 실력이 아니잖아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원에 왔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내신으로 들어가면 서술형이나 주관식 문제들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탈락하면 계속 대시험을 보는 거고, 개념 이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봐요. 정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그 개념이. 그래서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이해를 시키는 거고요. 독해 이제 위클리 테스트도 들어가 있을 텐데, 독해에서도 중요한 건 이 지문에서 무엇을 뜻하는 거야? 어떤 부분이 틀렸어? 그리고 이 지문을 정확하게 네가 이해할 수 있어? 요약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해 워크시트랑 문법 워크시트를 그렇게 같이 좀 진행을 따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P1이라고 해서 이제 기초 단계를 이제 마무리한 친구들은 그 다음에 독해, 듣기, 수능 듣기 유형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수능 독해 유형으로 건너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까지는 HP1이나 HP2나 전체 테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지 않았어요. 단계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수능 듣기를 연습을 시키고 2단계에서는 문제 유형, 독해 문제 유형을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문제 유형에 대해서, 독해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자 라는 게 2단계고요. 실력을 평가를 하면서 계속 정기 테스트를 하면서 3등급, 2등급 이렇게 단기 목표를 설정을 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상위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하이패스 3
3단계에서는 전체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HP1과 HP3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습관이에요. 앉아있는 힘. 그래서 70분 동안 45문제를 매주 볼 수 있는 힘, 습관. 그거를 잡아가는 거고요. 단계별로 듣기만 17문항만 우리 계속 풀어보자. 그 다음 독해만 계속 풀어보자. 그 다음 합쳐서 전체를 풀어보자.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풀어보는 친구들은 그 시간 효율을 하는 거나 배분을 하는 거나 실전 훈련처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로 봐서 매주 진행을 하면 그냥 매주 봤네? 잘했어. 이게 아니라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지만 누적 데이터 성적표를 줘요.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 이미 한 번 이제 HP3는 나갔어요. 학생들이랑 상담을 한 후에 나갔고요. 2차적으로 11월 이제 학기 마무리하면 다시 한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 누적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듣기를 망했을 경우엔 등급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그냥 단락단락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는 거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3개월 동안 너가 간 발자취를 보고 부족한 부분도 보고 어떤 부분에서 펑크가 났는지도 보고 그래야지만 다음에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다음 커리큘럼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학습은 학생과 어머님과 학원이 한 팀이 돼서 같이 움직일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크시트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학기부터 추가된 게 뭐냐면 개인 오답 유형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틀리는 것만 틀려요. 빈칸 추론 틀리는 친구는 빈칸 추론만 틀리고요. 신기하게 듣기에서 만점을 못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한 문제로 듣기 틀리는 친구들. 그러면 그 듣기에서 몇 번이 틀렸어? 그럼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문제 유형은. 그럼 그것만 계속 딕테이션 하면서 네가 왜 이거를 놓치는지 체크해주면 돼요. 그리고 학생도 그걸 원해요. 학생들 얘기하다 보면 본인이 너무 답답해요. 선생님, 저는 왜 듣기에서 만점이 안 나오죠? 다 봐봐. 네가 듣기에서 장문 듣기 할 때 중간에 약간 멍 때리지? 맞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 거기서 놓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너무 쉬운 실용문 파트에서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내용 일치, 위에 거 이제 보기가 한국어거든요. 한국어 보고 그 내용이 맞나 틀리나를 체크하는 건데 그 문제에서 계속 틀리는 거예요. 너 왜 그 문제에서 틀려? 저는 이거 일치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는 수업에 추가적으로 관리 나갈 때 모든 지문에서 맞는지 틀린지 이거 OX를 하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하나하나 상담을 통해서 지금 듣기가 약한 친구는 듣기 모의고사 꽂아. 그래서 듣기 진행하고 있고요. 빈칸 추론이 약한 친구는 빈칸만 가지고 있는 또 수능 문제집이 있어요. 그걸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에서 전체적으로 수업하는 거 외에 개개인별로 코칭을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지표가 되고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게 이런 누적 데이터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머님들도 이번에 3등급이네, 이번에 2등급이네 이게 아니라 밑에 있는 오답 유형을 보고 네가 지금 4번 연속으로 틀렸던 이 문제 맞았다. 너 좀 해결했구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바른 이제 학습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현재는 이제 HP3 하고 있지만 12월부터 HP2까지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HP2, HP3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누적 데이터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2는 대입의 시작이고 대입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친구들이 그 대입의 출발선에 다 시작을 해서 문제 유형 학습과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수능에 관련된 어휘들을 암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2학년 때까지는 사실 수능이라는 게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학원에서 배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신규생일수록 더 그게 좀 갭이 커요. 그래서 먼 얘기가 아니라 1년 반 후에 또는 이제 고등부로 저희가 8월에 입원하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너의 현실이 될 거야. 이렇게 학생들도 자각을 하고 어머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다가가야 이 실력이나 이런 저희가 만든 학습 전략들이 현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원팀이 돼야지 학생들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 주제 발표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이제 대표님께서 첨삭이 끝난 상황이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학생들 영작을 해서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끝나면 12월 시작과 함께 미만고라고 해서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 국어, 영어, 수학 모의고사 진행해요. 왜냐면 영어는 영어만 알고서는 전체 그 학생의 실력을 파악할 수 없어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국어랑 수학까지 같이 보고요. 진짜 찐으로 너 국어 점수 어떻게 되는데 수학 점수 어떻게 되는데를 봐서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예요. 언제? 여긴 처음 보는 거니까 내년에. 그래서 미만고를 한 번 보지 않고요. 12월에 한 번 보고 6월에 이제 2번 보고요. 고등부 가서 한 번 더 봅니다. 적어도 3번을 봐야 통계를 내려서 본인에게 맞는 고등학교 선택이라던가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12월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 거기에 수반되는 보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저희가 특강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미리 이제 1년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도 그제도 이제 선생님들이랑 다 겨울 특강 얘기를 하면서 각 레벨별로 어떠한 특강이 들어가야 맞는 건지, 그리고 특강이면 어떠한 보강이 들어가야 맞는 건지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같이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플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질의받고 답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